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조금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가나전이 끝난 그 밤, 경기장 안보다 더 뜨겁고 혼란스러웠던 건 바로 대표팀 내부였습니다. 특히 언론에 새어나온 한 문장, 팬들을 놀라게 만든 바로 그 말. 손흥민이 정몽규 회장과 비공개 회동에서 말했다는 한마디. 박항서 감독이라면 나는 남겠다. 이 짧은 문장은 이미 난폭한 바람처럼 한국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팀이 처한 문제는 전술이냐, 감독이냐, 아니면 더 근본적인 시스템의 붕괴냐. 물론 이 발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문을 무작정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이런 소문이 나올 정도로 대표팀과 KFA가 팬들과 선수들에게 신뢰를 잃었느냐는 점입니다. 그게 한국 축구의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 한국 축구의 상황은 단순히 팬들이 조금 줄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2002년 이후 이런 분위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미래를 믿었죠. 2006년에도 그 기대감은 계속되었습니다. 토고전 원정 첫 승, 프랑스전 무승부, 강팀과 맞서도 당당했던 기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아예 원정 16강이라는 꿈까지 이루어냈습니다. 3연속 첫 경기 승리, 나이지리아전 극적인 무승부, 그리고 사상 첫 원정 토너먼트 진출. 그때 한국은 명백히 축구 강국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차두리라는 거대한 기둥들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제대로 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홍명보 감독 체제의 실패는 한국 축구를 가장 어두운 시기로 끌고 갔습니다. 팬들의 기대는 바닥을 쳤고 분위기는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대표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암은 절대 5만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팬들은 한국 축구를 사랑했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다시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손흥민. 손흥민의 등장은 단순한 에이스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체기에 빠져 흔들리던 한국 축구 전체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한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는 팬들의 분노와 냉소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는 끝났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단 한 선수의 존재가 절망의 분위기를 전혀 다른 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며 단순한 주전 선수가 아닌 팀 전체의 전술과 성적을 좌우하는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유럽 최정상 무대에서 매 시즌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세계 축구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를 본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진짜 월드 클래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해외 리그 중계 수요를 폭발적으로 높였고 토트넘 경기 시청률은 매주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내에서도 축구 콘텐츠 시장과 굿즈 시장이 동시에 살아났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축구 위상이 전 세계 팬들에게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 효과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향상이었습니다. 대표팀으로 돌아오면 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A매치는 이유를 불문하고 매진이었습니다. 상대가 약체더라도 심지어 비가 오고 평일 저녁이어도 팬들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존재함으로써 대표팀이 다시 희망적이다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표팀 전체의 표정과 분위기, 그리고 팬들의 감정까지 바꾸는 선수였습니다.
그의 활약이 절정으로 치닫던 2018에서 2022년 사이 한국의 피파 랭킹은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42권 중후반에서 21권 초반까지 올라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확실하게 선두권을 형성했고 유럽에서도 한국은 쉽게 볼 수 있는 팀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손흥민이라는 선수 한 명의 존재가 가져온 영향력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실력뿐 아니라 그의 리더십, 팀을 이끌어가는 태도, 후배를 대하는 방식, 대표팀이라는 무게를 감당하는 방식까지 그의 모든 모습이 한국 축구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국가대표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이다. 이 한마디가 팬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경기력, 문화, 태도, 태극마크의 무게까지 바꾸었습니다. 심지어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손흥민의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포츠를 넘어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어떤 팬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지성의 시대를 봤고 지금은 손흥민의 시대를 보고 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시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만큼 손흥민의 영향력은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그의 존재 하나가 한국 축구의 관중수, 관심도, 협찬 규모, 중계권 금액까지 모두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축구 전체 산업 구조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던 셈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팬들이 떠나는 현상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가 있는데도 관중이 줄고 반응이 싸늘해지고 경기장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이 재건한 브랜드 가치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손흥민의 시대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축구가 다시 국민의 축구로 인정받게 만든 역사적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졌던 한국 축구의 희망을 되살린 단 한 명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축구가 다시 흔들리는 이유 역시 바로 이 위대한 시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균열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 경질 이후에도 팬들은 대표팀을 지켰습니다. 황선홍, 김도훈 체제 하에서도 A매치는 계속 매진이었습니다. 팬들은 감독이 누가 되든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팔레스타인전을 시작으로 관중수는 급전직하. 특히 최근 가나전, 상암에 무려 28,000석이 비었습니다. 스타가 없어서, 날씨 때문, 상대가 약해서, 아닙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세계적 스타들이 모두 출전했습니다. 날씨는 2년 전 싱가포르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상대가 약체여도 예전에는 상관없었습니다. 팬들은 태극마크를 응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팬들이 떠났는가? 문제는 경기장 밖에 있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바로 신뢰 붕괴. 팬들은 더 이상 대표팀을 지탱하는 시스템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물론 논란이지만 팬들의 분노는 단지 경기력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KFA의 불투명한 운영, 소통 부재, 팬을 무시하는 행정, 반복되는 실수들. 팬들은 더 이상 응원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8,000석의 빈자리에는 분노, 실망, 그리고 절망이 고여 있었습니다. KFA는 오랫동안 팬들의 요구보다 내부 사정을 더 우선시해 왔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은 투명하지 않고 의사결정 구조는 폐쇄적이며 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 축구가 일부 세력의 전유물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언제나 같은 패턴. 실패 오른쪽 화살표 변명 오른쪽 화살표 펜탓 오른쪽 화살표 다시 실패 오른쪽 화살표 또 변명. 이 과정에서 팬들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건 아닌데 라고 외쳤지만 KFA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한국 축구 사상 초유의 관심 붕괴.
그런데도 KFA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우리가 더 잘하면 팬들은 돌아온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3-0으로 이겨도 팬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신 속에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손흥민이 정몽규 회장에게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는 소문입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한국 축구가 왜 이 지경까지 무너졌는지, 팬들이 왜 등을 돌렸는지, 그리고 손흥민 관련 소문까지 왜 나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항서 감독이냐 홍명보 감독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스템 전체, 사고방식, 소통 방식, 그리고 팬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소문은 아직 증거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팬들이 이 소문을 믿어버릴 정도로 KFA와 대표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나전 승리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사과, 변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재출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